오늘은 아점으로 숙소 근처 라멘집에 가보기로 합니다. 주문은 자판기처럼 생긴 기계에서 할 수 있어요. 메뉴당 금액이 써있는 자판기입니다. 이런 부분조차 일본 감성이 묻어나네요. 먼저 돈을 넣고 이런 돈을 다시 뱉어내네요. 뒤쪽에 자판기가 있어서 다시 시도했어요. 원하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럼 왼쪽에 주문표와 오른쪽에 잔돈이 동시에 나와요. 주문표를 낼 때 면 종류를 고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가성비 맛집이었어요. 아침을 먹고 우리는 도쿄도청 전망대로 출발했어요. 도쿄는 지하도시인 것처럼 지하철이 참 잘 되어 있어서 전 좋았어요. 그런데 도쿄도청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언제 도착하지? 라는 생각할 때쯤 도착하더라고요. 지하도를 빠져나간 후 큰 도로에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바로 여기가 도쿄도청 전망대입니다. 올라가는 방법을 안내소에서 물어봤더니 바로 뒤쪽 엘리베이터를 타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엘리베이터는 2대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전망대 올라가기 전 소지품 검사를 꼼꼼히 하더라고요. 전망대를 올라가면 가운데에 기념품 샵이 가장 먼저 보여요. 이날은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쪽 전망대에서는 후지산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도쿄도청 전망대는 2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날은 한쪽만 운영을 했어요. 출발 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망대는 특별한 게 없어서 잠깐 둘러보고 내려왔어요. 타임랩스도 한번 찍어봤고요. 한국과 다르게 아파트가 없어서 높지는 않지만 멀리까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신주쿠로 이동했습니다. 신주쿠에서 우리 가족은 잠시 헤어졌어요. 제가 이세탄을 둘러보는 사이 남자 셋은 뽑기를 하러 간다고 해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일본은 뽑기의 나라라고 했던가요? 길을 다니다 보면 뽑기가 정말 많아요. 신기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같이 가볼까 하다가 뽑기는 취미가 없어서 영상으로 보기로 하고 좋은 거 뽑아오라고 보내줬는데 뽑기를 해본 적이 없는 남자 사람 셋이서 이러고 즐기고만 왔더라고요. 결국 2만원이라는 돈을 넣고 사탕 3개 뽑아왔다는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뽑기를 안 하기로 했답니다.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기 전에 골목에 있는 상점 몇 곳을 들어가 봤어요. 여기는 타미카 매장이었는데 아이들 어릴 적 마트에서 타미카를 많이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타미카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작은 쇼핑몰을 들어가니 1층에 뽑기 기계가 있었는데 와,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뽑기의 나라네요. 이번에는 조금 걸어서 디즈니 플래그십 스토어에 갔습니다. 신주쿠역 비육출구에 있고 이렇게 영상이 보이는 곳 1층이에요. 도쿄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디즈니랜드를 못 간 게 아쉬워서 대신 스토어만 잠깐 들러봤는데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기념으로 펜을 하나씩 구매했어요. 지하에는 마블, 2층은 겨울왕국, 1층은 전체 캐릭터들이 있었습니다. 둘러보는 시간은 짧았어요. 15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디즈니 플래그십 스토어를 나와서 가까이에 있는 자이언트 3D 캣 사거리로 향했습니다. 근처에 가니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귀여운 고양이가 전광판에 나타나는 게 귀여워. 나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죠. 주변에는 버스킹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찍는 사람도 많았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가면 가부키초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 사람이 정말 많네요. 가부키초 초입으로 가면 돈키호테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저기 앞에 가부키초 타워가 보이네요. 자세히 보면 바로 옆에 고질라 머리도 보인답니다. 고질라 영화에 나왔던 건물로 유명해서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가부키초는 유흥가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조심스러워서 조금만 구경하다가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 곳이나 들어왔는데 양도 많고 맛있었어요.